안녕하세요. 정직 정확하게 정성을 다하는 압구정 소나무입니다. 오늘은 중개사와 고객이 가까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파트는 많이 팔아보시고 사보시고 해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테고, 만약에 빌라나 다가구 주택을 팔러 부동산을 방문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빌라와 다가구 주택의 가격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얼마가 적당할까? 막연한 이야기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의 가격은 매도인의 사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빌라예요. 총 4층 중에 301호예요. 그런데 6개월 전에 밑에 201호가 2억 9,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3억에 내놓으면 3억이 적당하구나 라고 고객이 판단하고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빌라나 다가구 주택은 거래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또 같은 전용 면적이라도 건축 시기, 구조, 그리고 마감재, 주차장 등등 차이로 TV 광고의 직방처럼 정확한 가격을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파괴 시한을 정해놓고 팔면 2억 9천 밑으로 2억 8천, 2억 7천5백에도 당장 팔 수 없을지도 몰라요. 반대로 구입하시려는 분이 자기 집을 바로 팔고 당장 입주할 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3억 1천에도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점이 아파트하고 빌라의 다른 점이죠. 이런 걸 환금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 매도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친해야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빌라를 매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빌라를 3번, 4번씩 거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이라도 자기가 갖고 있던 빌라를 팔아보신 고객은 다음에는 꼭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매도자 쪽 부동산과 매수자 쪽 부동산이 보통 함께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의뢰한 매도자 쪽 부동산이 첫째로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게 중요합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실력을 가지고 협상을 저를 위해서 해준다면 저는 보다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믿느냐? 믿어도 되는가? 그럼 제가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공인중개사는 고객을 어떻게 믿을까요? 고객이 공인중개사를 믿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이 고객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일의 진행은 본질과 다르게 겉에서만 돌게 됩니다. 서로 속마음을 보이지 않아요. 어제 아침에 확인 전화를 드렸을 때까지 3억에 팔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고객분이 제가 매수인을 설득시켜서 결국은 3억이라는 조건을 확정시키고 연락을 드렸을 때 다른 부동산에서도 연락 왔는데 3억에 파는 거는 너무 싸다고,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맡기라고 하던데 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는 이런 경우를 여러 차례 겪었기 때문에 고객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의 부동산을 구입하러 다른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 저는 싸게 나온 거 있으면 연락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 저 부동산을 가진 않아요. 대신 두세 군데의 부동산을 방문해서 공인중개사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친구가 믿을만한지 안 믿을만한지, 실력이 있는지 허당인지 감을 잡을 수 있죠. 이 정도면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찾았을 때 제가 원하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런 물건을 얼마에 맞춰준다면 나는 구입을 할 것이다. 난 반드시 구입을 할 것이니 찾아다오. 조건을 조정해다오. 제가 이렇게 공인중개사에게 제 의사를 명확히 주었을 때,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확실히 주었을 때
이 공인중개사는 상대를 상대할 때 힘이 생기죠. 제가 만약에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닌다고 하면 각 부동산에서 한 번씩만 원래 주인한테 연락을 해본다면, 원래 주인은 여러 명의 매수 희망자가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가격을 낮추거나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속으로 위임을 한 공인중개사는 부여받은 시간 내에 꾸준한 접촉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조건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원래 부동산은 매도인의 가격을 낮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 부동산에서는 물건을 내놓지 않을 거야 라는 대우를 받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또 섣불리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보일 수도 있어요. 가격을 후려친다는. 더욱 심한 것은 매도인께서 약간의 가격 조정을 더 해주셨는데도 막상 매수인이 이때 가서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부동산의 이미지는 치명타가 되는 거죠. 기껏 얘기해서 가격을 깎아줬더니 계약도 못하더라. 괜히 가격만 깎아놨다 라는 불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의뢰인하고 부동산 간의 신뢰라고 생각해요. 사정이 급한 의뢰인이 가격을 쉽게 낮추지 못하는 것은 불안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억 9천으로 가격을 낮춰줬을 때 2억 9천에 계약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판단하실 거예요, 매도인은. 그리고 결정하시면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걱정하시는 것은 2억 9천에 가격 조정을 허락했는데 계약이 안 돼요. 그러면 가격만 떨어진 꼴이에요. 이것을 매도인들이 제일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낮춰진 가격은 다시 올리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의뢰인과 중개사 간의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의뢰인과 부동산의 관계는 갑을 관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갑과 을이 한마음이면 힘이 세집니다. 그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을 만나느냐? 고객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몇 군데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시고 이 사람이다 싶은 부동산이 있으면 최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주고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믿어준 이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죠. 어차피 이 고객은 저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해버릴까봐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어요. 온전하게 나의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고객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믿으시길 추천해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고객을 못 믿고서 일을 보고 있는데 고객은 어떻게 저를 믿으면서 일을 볼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 없는 부동산에는 절대로 고객도 속마음을 오픈하지 않고요. 부동산도 고객에게 속마음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 주변에서만 맴돌면서 일은 진행이 안 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꼬리를 흔들고 좋아라 해줍니다. 인생의 원리가 준 만큼 받는 거죠. 그래야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객을 믿지 않으면 잃는 것은 없지만 또 얻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잃지 않으려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얻으려고 일하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런데요. 고객은 고객의 판단에 의해서 의뢰할 중개사를 선택하시고 믿으세요. 서로 경계하는 상황이면 절대로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다다르기는 어렵습니다.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는요, 의뢰해준 고객을 먼저 믿으세요. 먼저 믿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기 전에는 고객이 먼저 저를 믿지는 않습니다. 서로 신뢰가 없는 관계 속에서는 책상 속에 그냥 남아있는 접수된 매물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계약이잖아요. 고객이 원하고 제가 원하는 건 계약을 완료하는 거잖아요.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팀워크가 필요해요. 공인중개사는 의뢰한 고객이 나를 믿어줄 때, 또 나에 대한 확실한 신임이 있을 때, 또 내가 그 고객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내가 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내가 의뢰한 공인중개사가 내 앞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고객분은 믿어주시고요. 나의 고객은 내가 이만큼의 조건까지만 만들어내면 반드시 계약을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공인중개사한테 주시고, 그래서 원하시는 금액, 원하시는 조건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